이거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지금 행사 참석 광복절 경축식 참석 안 한다고 지금 광복회에서 참석 안 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도 안 할 예정이라는. 근데 보니까 이게 건국절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라. 대통령 측이 어떻게 하면 광복절 행사에 그러면 참석할래?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거는 임명한 거고 어떻게 하면 참석할래?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요구하는 거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건국절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전에 보니까 사실은 쭉 어떤 논란이 있어 왔더만요.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쪽에서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정권을 잡으면 건국절 이야기를 툭툭 했더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뭐 16년인가 15년인가 광복절 때 아예 건국절 이야기를 했대요. 8.15 광복절 때. 오늘 찾아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종찬 회장이 뭐 이렇게 옹고집스럽게 그냥 아주 뭐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극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역사가 있구나 이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뭐 해설을 조금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단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치의 이념적인 어떤 좌표를 다시 재구성하려는 기획인 건데, 그 핵심이 크게 얘기하면은 건국절을 만드는 거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제 위상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근데 결국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예를 들면 미국의 이 파운딩 파더들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승만이라는 국부가 있고 거기서부터 보수가 쭉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뭐 예를 들면 친일 행각이나 뭐 이런 것들,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봐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별개의 어떤 국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동안의 어떤 반북에 근거해 가지고 해온 여러 가지 이 반북 인사들의 탄압이나 이런 것들도 정당화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일군의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종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왜 지지를 했냐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뉴라이트는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건국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한 적이 없어요. 건국절을 새로 제정하자거나 광복절을 건국절로 성격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지한 적이 없어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긍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뭔가 관계를 개선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주장은 옳은데,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 그것이 뉴라이트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믿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상에서는 물론 이제 아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요 논리 구조에서 보면 그렇다. 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 그 연세대 교수 이철우 교수라고 이철우 있어요. 교수가 아주 친한 친구죠. 그렇죠. 그리고 두 집안이 뭐 가깝게 지냈다 뭐 이런 맥락이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 논리 구조상에서는 윤석열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요게 있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도 건국절을 제정하자거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본인이 긍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통해서 친일을 정당화하는 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을 아예 거치지도 않아요. 그냥 친일 다이렉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친일 일직선으로 가버리는데,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요 집권 전반기에 보면은 요 다이렉트로 친일로 가버리는 거를 보수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하고 껄끄러워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됩니다라고 긍정하는 것 같아요. 이종찬 회장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 와서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국의 어떤 이런 대한민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막 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종찬 회장이 볼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뉴라이트는 아니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그래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뉴라이트에 포섭이 됐다.
주변에 밀정들이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뉴라이트는 지지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못하겠다. 이렇게 온 거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뉴라이트가 아님을 스스로 밝혀라. 그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가 건국절을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밝혀달라.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아니,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이제 논쟁할 이유도 없는 게 네.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 아까 우리. 이게 그러니까 반헌법적이에요. 두 가지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승만을 9% 얘기하는 건 헌법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승만 스스로도 그때 국회의장격이었을 때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쭉 축사를 쓴 다음에 맨 위에다가 상해 임시정부 30몇 년이라고 써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미 대한민국의 법통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최초 관보 1호에 딱 그게 써져 있어. 그렇죠.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헌법에 뿐만이 아니고 관보 1호에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이후에 1호에 써져 있다니까. 따라서 친일파들을 용인하는 논리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4.19 의거를 갖다가 헌법 전문에 올려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헌법 전체 맥락이 두 가지예요. 반독재랑 그다음에 반제국주의예요. 우리 헌법은. 그렇지. 이 두 가지의 고리에 있는 게 이승만인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둔다라는 얘기는 소위 제국주의를 용인하고 독재를 용인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일제의 논리예요. 일제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소위 대한민국을 일제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건 실제적으로 한일 군사동맹이 지금 맺어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고 일제. 네, 그렇죠. 일제. 네네. 전전의 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19년을 우리 임시정부의 법통을 수립한 첫 날로 볼 것이냐, 1948년 5월 달로 볼 것이냐,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 1948년 5월로 봐야 된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죠? 우리가 1919년부터 그럼 그때까지는 뭘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건국절을 48년도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1919년 혹은 45년까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시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러한 논리를 왜 우리가 펼치고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 국민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일본에 흡수되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했던 황족이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황국의 시민이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대통령, 이게 사실 원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축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19년도에 그 법통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또 조금 불거졌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헌법 전문의 이야기를 그렇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100주년 기념일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아니 우리는 48년도에 세워졌는데 왜 19년부터 따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제 하는 거죠.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왜 자기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주권들을 일본이 정해주는 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왜 자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스스로를 식민지 시대의 국가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려고 하느냐. 왜 너 혼자만 그럴 것이 나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냐. 사실 저는 그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아까 우리 그 김민하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냥 그런 걸 소리내서 말하지 않았을 뿐 제가 봤을 땐 이승만 추앙하고 뭐 MB 정권 추앙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분도 그냥 일제 시대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그 낙성대 연구소 출신들이요. 왜 이런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지금 논란이 많죠. 장학금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은데 제가 볼 때 장학금 받은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데올로그를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1945년 해방의 기원이 된 게 카이로 선언이에요. 카이로 선언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 장개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카이로 선언에만 한국이 2번 나와요. 독립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장개석이 왜 이렇게 했느냐? 김구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의 해방의 원조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가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역사를 지워버려야지만 지금 잔존해 있는 소위 이 친일의 카르텔 자체가 아주 명예스럽게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계속 자기 발목을 잡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제가 이상해요.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보다 낫다가 아니고 뉴라이트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이승만을 거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뉴라이트 인사들이 지금 그 닭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네. 뉴라이트를 부정해요. 지금 뉴라이트들이. 아,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하고 네. 건국절은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대통령이 건국절을 뭐 추진하자고도 조금 얘기하다가 말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광복 몇 주년인데 건국 몇 주년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뉴라이트들은 아 건국절을 만듭시다 이런 구도로 갔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친일을 얘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친일로 막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들이 굳이 야 이승만이라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건국절 얘기를 해가면서 이전의 친일 구도를 정당할 필요가 없다. 그냥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타고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그 주요 요직을 장악해서 거기서 그냥 친일을 미화하고 그다음에 식민 지배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걸 통해서 이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된 김영석 이 뭡니까 독립기념관장의 경우에 지금 문화일보 등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쭉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하고 코드를 맞췄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19년서부터 48년까지의 일종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 독립운동이고 요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그 무슨 뭐 광복절 때마다 하던 얘기입니다. 그 건국운동이고 우리가 굳이 건국절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을 같이 뭐 모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로 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흐려버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전에는 역사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람의 개념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19년부터 48년까지의 사람들은 국적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본 제국 식민이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보면은 결국 윤석열을 뉴라이트가 포섭하면서 뉴라이트도 어차피 기회주의자들이니까 뉴라이트도 자신들의 핵심적인 어떤 주장은 접으면서 두 사람들이 융화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친일적인 부분을 다 미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광복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일단 이게 건국절 논란이 언제 일어났냐면 2006년도 8월에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영훈 교수라는 사람이 반인 종족주의. 네, 우리도 건국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이 논란을 붙였어요. 그게 촉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칼럼이. 이게 이제 공론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8월 11일 날에 뉴라이트 재단 자유주의 연대 이런 5개 단체가 8.15 명칭을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맞아요.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2008년도에. 2008년 5월에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사업 기념회라는 걸 만들어요. 갑자기 건국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2008년부터 60주년이면 결국 48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해 8월 달에 한나라당 정가변 의원인가요? 이 사람들 13명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왜 만드는지 내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좀 정리는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죽어 지내다가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독립기념관장도 하고 뭐 중앙학 연구소장도 하고 뭐도 하면서 갑자기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동안에 사그라들었던 이 건국절 논란이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것들을 굳이 그들이 그렇게까지 지켜내서 건국절이라는 걸 꼭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게 바로 문제죠. 다 이게 좌파 영화라 그랬잖아요. 그 일제 한거했던 그런 관련된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독재 한거했던 장면들이 나온 것들은 다 좌파 영화라 그랬거든. 그런 것과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저는 유석춘하고 이영훈의 그 타이틀이 모든 거를 말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해가지고 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할 거예요. 근데 유석춘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영훈도 반일 종족주의에서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거든요.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영훈 서울대 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유석춘은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었어. 이걸로 모든 게 저는 다 끝난다. 아, 이들의 정체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수로 참칭되는 그 우파 계열의 가장 큰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이들의 정신적 이데올로기는 같구나. 유석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 되냔 말이죠. 그리고 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데 이 사람이 촉발한 거 아닙니까? 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고 촉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또 다른 명칭이 서울대 교수가 아니고 이승만 학당의 그렇죠. 교장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도 맞고 네. 이승만 학당의 교장이야. 반일 종족주의 저자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이승만 학당의 교장이 똑같은 주장을 한 20년째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일 종족주의란 책에 반대해서 일제 종족주의란 책을 같이 냈던 이제 공저자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동북아 역사재단,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이 4명이 지금 다 뉴라이트 사람들이 이사장 또는 뭐 원장으로 다 등극해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한국 사회의 모든 이데올로그나 역사, 그다음에 국사 이런 과정에서 구구적 논리들을 계속 양산해내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인사했느냐? 대통령이 인사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럼 그냥 친일파인 거예요. 왜? 이걸 모르겠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다 글을 내놓은 상황이고 내부에서도 사전에 검증할 때 엄청난 언론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건 이 사람들의 역사관을 존중해서 그런 역사관들을 소위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든 한국학중앙연구회든 아니면 동북아 역사재단이든 아니면 독립기념관이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참 이건 반헌법적인 인사 작업들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당장 오늘 보니까는 또 독립기념관장 매년 했었던 독립기념관에서 했던 그 광복절 경축식 취소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서울로 올라오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역사를 싹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역사를 왜 뒤바꾸려고 할 것인가? 저는 역사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진짜 일본이 그 추구해왔던 과거의 일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찬동하거나 전 그렇다면 식민지였던 우리 국가에서 이런 자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소위 독일에서 나치에 부역하는 자들을 법으로 막아서 절대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이나 발언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걸 만들지 않으면 언제나 호시탐탐 때를 노려서 소위 이런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그런 자리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반헌법적 체제에 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이념적 정당한 건데 이 보수의 출발이 우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두 가지,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두 가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친일인 것이고, 결국 보수의 뿌리는 친일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반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의 어떤 상징적인 인사가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뉴라이트들은 그거를 정당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친일이 맞다, 그 당시에는. 네. 친일이 이유가 있고 긍정적인 게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겨 버려요. 그렇죠. 너희들도 친일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친일파들을 지금 와서 단죄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정당하다. 요거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반북과 관련된 것도 이 북한 체제와 관련된 그 당시에 남한 정부를 단독 수립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된 게 지금까지 분단 체제 고착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들 좌파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각에서 좌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남북 대결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보수의 대북 정책이 맞다, 올바르다, 정당하다. 이거를 이승만이라는 키워드로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앞으로 요런 구도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러려니까는 앞에 식민지배는 합법이고 그래야 되니까 일본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승만을 통해서 그래서 친일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본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이런 논리적인 고개를 할 필요가 지금 없어진 거죠. 그냥 일본으로 가면 되는구나. 야. 친일로 가면 된다 이제. 그냥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